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 시대라는 책을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아르넷 출판사에서 발간되었습니다. 총 5명의 기본소득에 대한 전문가들이 글이 실려 있습니다. 먼저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의 글을 중심으로 리뷰할 것입니다. 서제목은 21세기 자본주의의 흐름과 기본소득의 탄생입니다. 작가는 코로나19 사태는 기본소득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우리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책에 관하여서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도 서로 분열되지 않을 만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본소득을 작가는 자본주의 역사적 해석으로 자세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현재 사회정책과 기본소득의 차이점을 설명하죠. 국제기본소득 연구자 네트워크 대표이자 이론가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의 개념으로 기본소득을 설명합니다. 즉, 기본소득의 이념은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궁핍에 처한 이들을 돕는 공공구조와 수혜자들이 미래의 각종 위험에 대비 모두 돈을 모아 대비하는 사회보험제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극빈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 자유라는 이념 아래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개념에 충실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 자유란 몸의 구속이나 이념의 제한적 표출이 아닌 당장 찐일을 걱정하는 극빈층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한 끼 값에서 자신의 취향이나 입맛에 맞는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자립적 결정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런 개념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4가지의 정책성 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1.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2.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3.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4. 수혜자의 재산이나 소득, 상태와 무관하게 모두 지급한다. 다음으로 작가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사회정책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죠. 제2차 산업혁명 이전 사회복지나 사회정책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소개하였듯 공공구조, 사회보험, 각종 수당 및 서비스라는 3가지 개념이 근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인클로저를 통하여 농지와 생산수단을 잃은 몰락 농민들이 공업 노동자로 도시로 이동하고 산업혁명기의 저임금 노동자로 그 시대의 사회구빈법으로는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그 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인클로저를 설명하겠습니다. 인클로저는 중세 유럽의 공유지에서 울타리나 담을 쳐서 사유지임을 명시하였던 일입니다. 하지만 공동으로 농민들이 경작하던 공유지를 힘있는 영주가 농민을 무시하고 공동경제나 공동지에 울타리를 치고 기존의 농민을 몰아낸 만행을 이야기합니다. 19세기 근대 국가의 개념이 생겨나고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임금으로 생을 유지하는 산업노동계급이 출현하였으며 기존의 낡은 개념의 복지제도로는 이들의 수가 너무 많았기에 국가에서는 사실상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이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세기에 들어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 제도들은 국유화되어 복지국가 시스템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생산과 분배와 소비를 관리하는 조직된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형태의 노동시장의 최상의 모습은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산업자본주의의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게 됩니다. 노동시장에선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틈새와 여러 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각종 수당들과 사회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는데 북유럽의 국가에서 그런 제도들이 보편적인 성격을
강하게 사람들 사이에 인식되게 되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노동자가 될 아이들에게 필요한 낳고 기르는 부모에게는 아동수당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살펴본 기본소득은 기 3대 사회복지 정책과는 상이한 더 고도화된 제도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죠. 기본소득을 최초로 주장한 이는 18세기 토마스 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의 세 가지 제도와 다른 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공유재산의 균등한 분배였다고 합니다. 그는 정치적 불평등의 근원은 대토지 소유 계급과 토지가 없는 다수 빈민의 불평등에 있다고 확신한 것이죠. 그리고 존 로크의 인간이 자기의 노동과 토지를 뒤섞인 개간은 노동한 개인의 소유라고 보는 노동 개념도 부정합니다. 페인은 개간 이전의 원초적 토지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께서 창조하신 공유의 땅을 개인들이 울타리를 치고 자신들이 소유하는 것은 신의 땅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시 말해 페인의 재산 논리는 기본소득의 논리 구조를 형성하는데 핵심적 이론과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이전의 사회보험, 공공구조, 수학 및 서비스에서 본다면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공유재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모두가 소유한 재산에서 모두의 노력으로 창출된 소득이라면 모든 개인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이상적인 분배라는 것이죠. 19세기에는 자본의 생산력이 조금 일대라 원초적 토지 말고는 다른 공유 재산이 없었지만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산업자본에 의한 엄청난 물질적 생산력이 안 되는 자본가와 투자자들만이 만들어낸 것인가라는 생각이 노동자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노동력을 투입한 노동자들은 부를 전혀 갖지 못하고 빈곤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는 의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전 책을 읽으며 지금도 거대 산업 자본에 의한 불평등의 문제와 자본의 쏠림 현상에서 자본주의의 한계를 느끼지만 20세기 초의 유럽에서의 이런 현상이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의 혁명을 통하여 노동계급의 분노가 성향은 다르지만 공산주의가 싹트는 시대적 상황임은 책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평등의 기조에는 1920년대 영국 사회배당금, 1960년대 미국 보편적 기본소득 등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각 나라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21세기의 4차 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기본소득 개념이 코로나를 시발점으로 다시 대두되는데 그 특징은 첫째,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노동 자체의 소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노동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최소한의 소득을 사회 전체가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프레카트리아트를 소개하자면 저임금 저숙련 노동에 시달리는 경제적 불안정 노동 계급입니다. 프레카트아트 이들에게 완전 고용의 사회복지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정책의 형태로 기본소득은 필수라는 주장이 대두됩니다. 셋째, 소득과 생산 능력의 문제가 노동계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해서 일하는 이가 스스로 강화시킬 수 있는 활동 자금이 있어야 노동 신분의 상승의 초석이 될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국민 모두가 전부 기본소득의 혜택을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전주시와 같이 명시적으로 기본소득의 이름을 지원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작가는 앞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산불이나 기후위기 등 정상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이 멈추거나 교란되는
큰 위기가 더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 다른 이웃들 모두에게 최소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본소득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때만 실질적 경제 자유가 이루어진다고 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책에서는 자본주의가 처음 자리를 잡으면서부터의 기본적 사회복지 정책과 그와는 반대되는 국가 개념으로 탄생한 기본소득에 대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에 있어서 코로나가 참고를 하며 발단이 되었으며 4차 산업시대의 빈곤과 자본 불평등의 완전하지는 않으나 극빈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 책을 다 읽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금 서울에서 1인 가구가 최소한으로 아끼고 필요한 비용만 해도 몇 년 전 TV를 통해 보았던 액수는 123만원이라는 통계였습니다. 통계상 1인당 8만원에서 12만원 내외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사라질까요? 물론 우선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액수는 올라갈 것이며 지금 최하위 계층에 지급하는 15만원 상당의 최저 생계비보다는 어느 시점에서는 더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할 거라면 소득 상위 10%에게 세금을 증세하여 기금을 확보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채 발행을 통하여 외상해봐야 결국 다음 세대의 조세 부담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4차 혁명화의 영향과 아직 중립되지 않고 4차 대유행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의 우리 국민들과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추락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경기부양 정책은 확보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놓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세이며 그것을 걷어들이는 이와 혜택받는 이들이 갈등을 느끼지 않는 부분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온이었습니다.